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계획이 불발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주주 의견과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엔터주 주가는 연초 대비 반토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 탓인데 당분간 실적을 끌어올릴 뚜렷한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뚜기가 카레와 케첩 등 주요 제품 가격을 7에서 15%가량 인상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물가관리 방침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철회한 지 10개월 만인데 다른 식품 기업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지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습니다.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최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에서 0.28%, 0.26%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동, 송파, 서초구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컸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88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급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현실적으로 되려면 잘 진행이 되더라도 2, 3년 정도의 시간 후에 입주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좀 예상이 당장 이게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도 0.16%에서 0.18%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2% 하락해 수도권과 대비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계획이 불발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주주 의견과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 진행된 두 번째 합병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주 의견과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 반대가 70.4%, 기권 25.6%, 찬성은 4%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다수 주주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힌 서정진 회장과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반대표에 적용한 수치입니다. 반대와 기권 의견을 합하면 96%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양사특별위원회는 주주 설문조사 외에도 회계법인과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평가를 진행해 합병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합병 추진 시 미래 성장자금 활용에 제한되는 등 재무적 위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조직 관리 등 비재무적 위험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사업 효율화를 위한 대형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단계별 합병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면서 첫 단계가 성사됐습니다. 이후 이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두 번째 단계로 제시됐는데 주주 반대에 부딪혀 불발된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양사 본업에 집중하면서 그룹 내 시너지 창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미래 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질주하고 있지만 국내 엔터주 투자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빅4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터주가 무너진 이유는 실적 악화 때문인데 당분간 실적을 끌어올릴 방법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보영 기자입니다. 국내 엔터주들의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팝 인기는 여전하지만 기획사 실적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생활 논란, 오너 리스크 등의 악재가 겹치며 주가가 하락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곳은 JYP엔터로 올해 50.39% 하락했습니다. 대장주인 하이브 역시 전거래일인 지난 14일 16만 3,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 연중 최저가인데 올해 첫 거래일 대비 31.14%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SM은 30.44% 하락한 64,900원, YG엔터테인먼트도 같은 기간 27.02%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엔터주가 무너진 이유는 실적 악화 탓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이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총액은 1,410억 원입니다. 지난 6월 집계한 총액 컨센서스 대비 19% 줄어든 수준입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폭발적인 앨범 판매량 성장 이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멀티레이블 관련 리스크 부각 및 시장 피로도 증가 등으로 엔터 4사 주가는 연초 대비 하락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엔터 업체 중에서 실적 충격이 가장 컸던 곳은 JYP엔터입니다. 지난 13일 JYP엔터는 어닝 쇼크 수준의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액 957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9%, 79.5%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세 곳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장주인 하이브도 실적과 함께 사나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의 갈등,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방시혁 의장의 미국 스캔들 이슈 등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엔터 4사의 목표가도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엔터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업계에선 하반기부터는 신인 아티스트들의 등장과 글로벌 전략 등이 부과되며 엔터주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ESG 활동을 통해 총 5조 4,07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3 ESG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경제 간접 기여 등을 통해 2022년 대비 약 40% 증가한 5조 4,072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ESG 관련 사업 수가 359개로 전년 대비 약 92% 증가했고 ESG 측정 대상도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와 공익재단으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전사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나금융의 ESG 활동 항목별 성과는 환경부문 2,963억 원, 사회부문 2조 2,565억 원,
지배구조와 경제 간접 기여 부문 2조 8,544억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이번 하나금융의 ESG 임팩트 측정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이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으로 관계사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와 대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임팩트 성과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오뚜기가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물가관리 방침에 따라 가격 인상을 철회한 지 10개월 만인데요.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식품 기업들이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지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오뚜기가 카레와 케첩, 참기름 등 주요 제품 가격을 7에서 15%가량 인상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물가관리 방침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철회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제품별로 보면 참기름이 최대 15% 오르고 대표 소스 제품인 토마토 케찹이 13%, 스파게티 소스가 10% 오를 예정입니다. 오뚜기의 이번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인상과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14일 발표한 오뚜기의 2분기 영업이익은 61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정부 입김에 이익이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심도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한 437억 원을 기록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리딩하는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올릴 것 같으면 다른 그 하위 업체들이 덩달아서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업계에선 주요 생산국의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 100%에 의존하고 있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 값이 상승할 경우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인상하더라도 시기가 결코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남양유업이 오늘 준법 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과거 경영 체제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경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남양유업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60년 오너 경영 체제를 끝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무회계 불법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사 자금 관리 강화 및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 규칙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내부 통제를 위한 준법 통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나 부적절한 행위를 탐지하며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 문화를 위해 부패 방지,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준법 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이달 설치할 예정입니다. BMW 그룹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2주간 진행된 인간형 로봇의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번 인간형 로봇 시험 운영은 BMW 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와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피규어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최신 인간형 로봇 피규어 제로2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의 자체 제작 공정에 투입돼 차체용 금속 부품들을 설비 내 정위치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양손 협력과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부품을 위치시키고 두 다리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BMW 그룹은 이번 인간형 로봇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 분야에서 인간형 로봇 적용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해운업계가 잇따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상반기에 실적 대박을 낸 건데요. 다만 하반기 들어 해운 운임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컨테이너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처럼 큰 폭의 실적 상승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7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7%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8.9% 오른 4,085억 원, 분기순이익은 101.8% 증가한 5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해운은 전용선 영업 부문의 안정적인 이익과 시황 개선으로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벌크선 운임 지수인 발틱 운임 지수는 지난 2분기 평균 1,848포인트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보다 약 39% 상승했습니다. 앞서 HMM도 올해 2분기 매출 2조 6,634억 원, 영업이익 6,444억 원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302.2%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HMM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21.1%로 글로벌 선사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홍해 사태 지속으로 해운운임이 상승한 데다 수익성 위주의 영업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홍해 사태다, 중동 사태다, 수에즈도 막혔고, 먼 거리 늘어나고. 지난해 상반기 평균 976포인트였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올해 상반기엔 평균 2,319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친환경 선박, 초대형 선 투입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등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것도 반영됐다고 HMM은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하반기 해운 운임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컨테이너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처럼 큰 폭의 실적 상승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처럼 밀어내기 화물에 의한 수요 증가는 조금 감소할 거로 보여요. 네, 운임은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는 상승률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해운사들은 항로 지역별 수급 변화에 맞춰 최적의 운송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사업 다각화와 신규 수익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위클리비즈 김민희입니다. 돌체앤가바나가 반려견용 향수 페페를 출시했습니다. 페페라는 향수 이름은 돌체앤가바나의 창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도메니코 돌체의 반려견 이름을 딴 건데요. 돌체앤가바나는 향수를 반려견의 몸에 직접 뿌리거나 주인의 손에 뿌린 후 문질러 바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페의 가격은 약 14만 원. 페페 출시 소식이 들려오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좋아하는 향을 반려견과도 공유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향수가 후각에 민감한 반려견의 감각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특히 동물단체들은 향수가 반려견의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향수, 과연 반려견에게도 필요할지 반응이 엇갈립니다. 서울 지하철 성수역이 CJ 올리브영역으로도 불립니다. CJ 올리브영이 10억 원을 들여 영명병기 판매 사업 입찰에서 성수역 이름을 낙찰받았습니다. 영명병기는 개별 지하철 역사의 기존 역명에 구체적인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는 건데요. 오는 10월부터 출입구와 승강장 영명판 옆이나 괄호 안에 올리브영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리브영은 성수의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겨냥한 초대형 올리브영 매장을 개장할 계획인데요. 성수가 올리브영 주 고객층인 MZ세대의 핫플레이스라는 점을 노리고 영명과 안내방송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과연 해당 사업을 통해 올리브영이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를 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제주에서만 팔던 스타벅스 음료를 이제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타벅스가 제주 지역에서 판매해오던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 일명 자망코를 프로모션 음료로 전국에 선보였는데요. 자망코를 다른 지역 매장에서도 판매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응한 겁니다. 자망코가 전국 매장에 출시되자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출시 10일 만에 6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전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코코넛 베이스와 자몽, 망고의 조합이 신선하다며 여름 더위에 어울리는 음료라는 평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망코의 인기가 뜨거운 만큼 스타벅스는 프로모션 종료 이후에도 전국 매장에서의 판매를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맛을 살린 K신메뉴 버거들이 인기입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7월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통해 진도 대파크림 크로켓 버거를 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버거 맛도 살리고 우리 농가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첫 출시 일주일 만에 50만 개가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측은 인기에 힘입어 진도 대파가 들어간 치킨버거와 크로켓 머핀도 신메뉴로 내놨습니다. 롯데리아에서도 고추나 깻잎, 매실 등 한국 특유의 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들이 2030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지난 6월 출시한 오이락 고추튀김은 출시 2달 만에 90만 개가 팔렸는데요. 롯데리아는 대표 제품 리아새우를 활용해 한국의 맛을 살린 신메뉴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농가도 돕고 맛도 좋은 K버거.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